이제 두 번째 시간은 블루베리 재배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생초보, 초짜농부, 한 번도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또는 방송에 나가서 블루베리 재배 기술과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이론적으로는 저는 이 블루베리 재배에 대해서 누구하고 싸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의 바탕은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10년 이상 블루베리를 재배했고, 또 제가 블루베리를 심기 전에 이곳저곳 농장을 다니면서 필드에서 저보다 먼저 블루베리를 재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저만의 농법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론이나 실무나 이런 면에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침대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안 맞는 말이고, 농사는 과학이에요. 농사는 과학이에요. 농사는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작물의 뜻대로, 작물의 특성대로 되는 거예요. 농사를 그냥 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감을 망해요. 농사는 틀림없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저처럼 생짜 농부도 잘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 기본은 교과서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블루베리 표준양념 교본, 지금은 각각의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농업기술 길잡이, 고추, 농업기술 길잡이, 사과, 농업기술 길잡이, 콩,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작물은 농진청에서 그 전문가들이 교과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판매하냐면 농업인 신문사에서 판권을 가지고 판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저와 같은 사람한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전해 듣는 이야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전문가가 제시한 그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첫 번째로 접근해야 할 것은 교과서를 사는 거예요. 교과서. 얼마 안 비싸요. 교과서 12,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14,500원이면 제 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평생 가는 지식이에요. 평생 가는 거. 그리고 그건 대충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지만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대충대충 끊임없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 외우게 돼요. 다. 제가 그 기간이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농장만 돌아다닌 겁니다. 준비기간. 아주 치밀한 준비기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보다도 이 블루베리 분야만큼은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나도 막힘없이 했었던 것은, 아마 제가 30년 동안 군대란 그 조직에 있으면서 군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매트 플러스 TC 요소라는 일정한 상황을 판단하는 그 요소가 있어요. 그 하나를 전부 다 이 농업과 대입을 시킨 거예요. 매트 플러스 TC 요소는 MET 플러스 TC예요. M은 미션이거든, 임무. 나의 첫 번째 임무는 귀농에 정착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임무예요. 두 번째 E는 적이에요. enemy. 적인데, 그럼 내가 귀농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 적이에요. 방해되는 건 다 적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 적을 알아야지 내가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 방해되는 요소를 하나부터 이렇게 다 찾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은 내가 점점 노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적이에요. 그죠? 내가 그런 거를 그 요소대로 다 대입을 시켜서 농업에 정착하니까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귀농을 결심했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난 이렇게 할 거야라는 막연한 것은 그 망상이에요. 망상. 실현 가능한 계획만이 진짜 계획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블루베리 재배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생태적인 특성과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엔 과원 경영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 품종은 우리가 흔하게 북부종, 남부종, 레비다이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로우부시, 하이부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로우부시, 하이부시, 그 다음에 레비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북부종, 남부종, 레비다이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북부종은 우리 한수 이북, 우리 강원도는 전부 다 북부종을 심는 것이 원칙이에요. 북부종. 북부종은 영하 29도까지 버텨요. 영하 29도에서 30도까지, 영하 29도에서 30도까지 버티는 것이 북부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루베리는 휴면 시간이라고 겨울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800에서 한 1200시간 동안 겨울잠을 자야 돼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베리를 잘 모르면은 우리가 4월 5일 날 이렇게 나무 시장에 가면 블루베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품종도 모르는 거야. 어떤 건 꽃이 펴 있는 거야. 그런 거 사다 심으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무조건 북부종을 심어야 한다. 그래서 내한성이 영하 29도에서 30도까지 아무리 추워도 버틸 수 있는 거 이걸 심어야 되는데 남들이 좋다는 품종, 즉 전라도, 경상도에서 좋다는 품종을 덜컥 사다 심으면 얘네들은 남부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내한성이 영하 17도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북부종을 심어야 되고 레비다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레비다이도 마찬가지 영하 12도, 17도 되는데 휴면 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 레비다이는 익을 때 토끼눈처럼 빨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그러한 품종들이에요. 얘네들은 추석 때도 나와요. 추석 때까지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북부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땅에서는 키울 수 없는 겁니다. 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블루베리 품종을 구분할 땐 무조건 북부종이다. 북부종만 기억하세요. 남부종, 레비다이종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블루베리를 이제 생태적으로 구분할 때는 관목이라고 그래요. 관목. 그 다음에 호산성 식물, 천근성 식물, 세균형 뿌리. 이제 이게 크게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는 나무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해요. 관목과 교목. 관목은 뭐고 교목은 뭐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자, 관목은 개나리처럼 밑에서 매년 신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블루베리가 바로 그런 작물이에요. 바닥에서 매년 신초가 올라온 나무를 관목이라고 그래요. 교목은 소나무나 미루나무처럼 한 개의 기둥으로 죽을 때까지 크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블루베리는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여러 가지 줄기가 쭉쭉 올라오면서 크는데 이 줄기 하나의 수명은 6년이에요. 6년이 지나면 이 줄기는 죽느냐? 죽지도 않아요. 열매의 품질이 나빠질 뿐이지. 그럼 우리 농부들은 가장 좋은 열매를 수확해서 판매해야 되니까 결국 6년이 지난 줄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새로 올라온 신초를 키워서 거기서 새로운 열매를 따야죠. 그래서 블루베리 줄기는 수명이 6년밖에 안 된다. 소나무 같은 경우 30년, 느티나무 같은 경우 수백 년, 수천 년 자라잖아요. 그래도 이 블루베리는 줄기 수명은 6년밖에 안 된다. 하지만 나무 전체의 수명은 30년에서 70년이에요. 제가 처음에 책을 봤을 때는 나무의 수명을 70년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책자에는 25년, 30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처음 책자와 새로운 책자를 전부 조합을 한다면 나무의 수명은 최소 25년에서 또는 30년에서 70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그러면 줄기의 수명은 6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5년, 30년 동안 여기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느냐? 줄기가 6년 지나면 자르고 새로운 줄기를 키워서 따먹고 이렇게 따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호산성 식물이다. 호산성 식물이라는 것은 블루베리는 반드시 산성 토양에서만 자라요. 반드시 산성 토양. pH 4.5에서 5.5 사이에서 가장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약산성 토양이에요. pH라는 것은 1부터 시작해서 14까지가 있는데 7이 딱 중앙이에요. pH 7이.
그래서 즉 앞에 있는 것은 산성이라고 하고 뒤는 알칼리성이라고 하고 7을 중성이라고 해요. 보통의 작물들은 pH 6.5에서 7 사이에 가장 잘 자라요. 가장 잘 자라요. 근데 블루베리는 이상스럽게 pH 4.5에서 5.5 사이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혹시 블루베리 키워보신 분들이 있다면 블루베리 시장에서 묘목을 사다가 우리 마당에 심었어. 근데 얘는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그거는 pH가 안 맞아서 그래요. pH가 안 맞아서. 그래서 pH를 반드시 4.5에서 5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pH를 맞추는 방법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H를 맞추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유황을 사용하는데 유황을 해서 어떻게 pH를 맞추는지 뒷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균성 식물이다. 블루베리는 나무가 아무리 커도 우리 내일 모레 농장에 오시면 농장에 있는 블루베리를 보실 텐데 대부분이 제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큰 블루베리를 하더라도 얘를 뿌리는 땅속으로 20cm에서 30cm밖에 안 들어가요. 20-30cm밖에. 즉 지극히 천근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또 그것도 보여줄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땅을 파보면 땅을 파자마자 밑에서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카락처럼 생겼어요. 블루베리는. 뿌리가 머리카락처럼 생긴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양탄자처럼 바닥을 쫙 펼치고 자라는 것이 블루베리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뿌리털이 없다는 거고 이제 좀 전에 그것이 바로 이제 세균형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블루베리를 이제 사다가 이제 심는데 집에서 블루베리를 죽는 원인은 4가지 정도 돼요. 내가 실제 사례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가 농장을 하고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많은 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와요. 선생님, 저는 블루베리를 사다가 마당에 심었는데 이게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선생님, 난 블루베리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 얘가 잘 자라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는 저는 뭐 블루베리 사다 심었는데 이게 여름 내내 잘 자라다가 겨울이면 다 죽어요. 그래서 패버리려면 봄에 또 새순이 올라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블루베리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라서 이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방에다 넣어놨는데 다음에 비실비실해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루베리가 죽는 원인은 딱 이 4가지예요. 딱 4가지. 첫 번째, 시장에서 블루베리를 사다가 마당에 심었는데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pH 4.5에서 5 사이에 자라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pH 6.5에서 7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활착하지 못하니까 얘는 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점점 수세가 약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농장에서는 그 블루베리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 얘가 잘 크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자, 블루베리는 천근성이라고 했잖아요. 천근성. 자, 천근성은 거꾸로 말해서 블루베리 뿌리가 공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블루베리 뿌리가 천근성이라는 것은 바로 지키면 바로 안에 쭉 퍼져 있다는 것은 블루베리 뿌리는 공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얘가 잘 크다가 갑자기 죽는 건 언제 죽냐? 장마가 끝나자마자 죽어요. 왜? 블루베리를 심을 때는 유기물이 많은 토양, 산성 토양, 물 빠짐이 좋은 토양 이런 데다 심거든요. 지역에 맞는 품종. 근데 땅에다 심었어. 근데 이 땅이 물 빠짐이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장마철에 물이 다 블루베리 심은 그 구덩이로 다 모인 거예요. 즉 컵 속에다가 블루베리 심어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럼 물속에 뿌리가 잠겨 있으면 뿌리가 공기호흡을 한다는데 공기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잘 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름에. 자, 세 번째는 블루베리를 하나 심었어. 그런데 얘가 여름에는 너무너무 잘 커. 근데 겨울 지나면 꽃눈이 다 죽어버렸어. 하나도 수확을 못해. 그래서 승질 나서 얘 죽었나 보다 펴버리려니까 밑에도 새순이 올라오네. 이거는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이에요. 즉 우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부종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다 남부종을 심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 춘천도 올 겨울에 영하 26도까지 떨어졌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영하 17도 버티는 거 갖다 딱 심어놔 봐요. 겨울나게 와서 위에 부분 다 죽고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 지열이 있으니까 안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귀가 얇은 농부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농부들은 이렇다더라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뭔지도 모르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든 간에 첫 번째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블루베리를 심겠다는 사람들 특성 보면 뭐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성격이 좀 급해요. 나 블루베리 심을 거야? 하고 나서 다음날 곧바로 한 것이 시장 가서 묘목 갖다가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안 되냐면 예정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블루베리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알고 그 조건에 충족하게 토양을 만들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블루베리 특성도 모르면서 그냥 블루베리가 비싸대 잘 팔리는데 괜찮대. 그러니까 갖다 심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블루베리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즉 심을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든지 간에 예정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특성대로, 그 작물의 특성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작물의 특성을 알고서 그 특성에 부합하게, 적합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블루베리를 잘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심기 전에는 예정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예정지 관리할 때 첫 번째, 이 심을 땅이 어떤 땅인지, 토양 분석부터 해야 돼요. 토양 분석. 토양 분석 누가 하죠? 토양 분석 내가 합니까? 예, 맞습니다. 각 군에 보면은 우리 각 강원도에는 농업과 관련된 그 기관이 농업기술원이 강원도의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각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각 기술센터에서 해주거든요. 기술센터에 보면 토양분석실, 토양검정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토양검정실 또는 토양분석실에서는 여러분들이 토양을 가져가서 이 분석을 의뢰를 하면 무료로 분석을 해줘요. 무료로, 공짜로. 그러면 거기서 그 분석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현재 당신의 토양이 pH가 얼마다, 즉 산도가 얼마다, 유기물이 얼마 있다, 현재 남아있는 염이 얼마 있다, 즉 거기에 양분이 얼마 남아있다, 내가 어떠한 작물을 재배한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작물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알려줘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갖다 땅에 심었다,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토양을 떠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식토인지, 즉 물빠짐이 안 좋은 진흙인지, 양토인지, 사토인지, 사양토인지, 물빠짐이 좋은 토양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블루베리를 심기 전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빠짐이 가장 중요하다. 물빠짐이 일단 좋아야 돼요. 물빠짐이 안 좋은 데서는 천근성 뿌리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 산성 토양에 이 세 가지가 딱 합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pH가 6.5다. 현재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토양이 pH 6.5라고 하니까 그럼 6.5다. 그럼 거기다 얼마만큼의 유황을 집어넣어서 토양의 산도를 4.5에서 5로 낮춰줘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해서 유황을 얼마나 뿌리십시오. 이렇게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다 주겠습니다. 데이터화되어 있는 그 자료를 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양 분석 결과에 따라서 pH, 즉 산도를 조정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산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가장 좋고 이제 일반적인 것은 유황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황을 가지고 현재 토양의 pH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간 유황의 양이 달라져요. 즉
pH가 6.5라면 유황이 얼마 들어가는데 현재 pH가 6이라면 유황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유황을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면 유황을 뿌리자마자 곧바로 이 pH가 뚝 떨어지느냐? 안 그래요. 토양의 산도를 낮출 때는 유황을 뿌리고 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경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로 떨어지는데 땅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유황을 가지고 분해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유황이 황산으로 되는 거예요. 황산. 땅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물과 혼합을 되면서 유황을 분해해서 황산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pH를 낮춰서 산성 토양이 되는 겁니다. 산성 토양이. 그리고 이거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즉 예정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무턱대고 블루베리 심을 것이 아니라 내 땅을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무엇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할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심어야 한다. 그리고 뭐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 아까 그랬잖아요. 뭐 잘 자라다가 여름에 퍽 죽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잘 심어도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에서는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심토 파색이라고 있어요. 쿵쿵쿵쿵 하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은 땅에는 반드시 경반층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경반층은 농사 지으면서 트랙터 왔다 갔다 하지, 뭐 왔다 갔다 하지, 그 중장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위에 부분은 트랙터 삼라해가지고 계속 로타리 치니까 가벼워질 수 있지만, 깨질 수 있지만, 그 아래는 딱딱한 층이 있어요. 이걸 뒤집어야 돼. 그래야지 물 빠짐이 좋아져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통기성이 좋지 않은 토양이다. 그 부분 뭐 통기성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유기물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물 빠짐이 좋게. 즉 유기물이 하는 것은 공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국. 그리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여러분 내일 모레 농장에 와서 보시면 이 농장은 완전 스폰지 밟고 다니는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농장의 흙이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12처방서, 이제 그게 토양검정실에서 토양검정을 하면 이제 12처방서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2처방서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 돼. 시비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관행농을 하던 사람,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유리한 것은 전 농업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완전히 백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백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냥 다 흡수한 거예요. 책에 나온 대로 다 흡수한 거예요. 어른들이 동네 이장님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저는 책을 보고 센터에서 전문가가 알려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저는 농사가 쉬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작물에 어떤 증세가 있어? 그럼 옆에서 뭐 지금 자기도 같이 따라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하면 거기엔 어떠한 비료가 남는지 어떤 비료가 부족한지 하는 것을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비료주니까 염류집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염류집적. 염류집적 하면은 우리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절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배추에다 소금 절인 거. 다 나무 무엇을 심어도 그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은 물로 씻어야든지 땅을 완전히 뒤집든지 해서 토양을 다시 만들고 심어야 돼. 그래서 블루베리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과원에 대해서 예정지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당장 올해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해서 블루베리를 수확할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가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접근할 거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정확하게 실현 가능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두 번째, 이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배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제 식재 방법. 우리가 블루베리를 심을 때는 첫 번째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이라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블루베리 농장에 가면 전부 다 두둑을 만들고 거기다 심었어. 어떤 사람은 평지에 심었어. 어떤 사람은 화분에 심었어. 이거는 그 블루베리 특성과 그 토양을 고려한 식재 방법이에요. 실제 우리 농장은 논이었어요. 논. 아니 논에다가 어떻게 블루베리 심어? 물 빠짐이 안 좋은 토양에?
그러면 제가 우리 논에다가 블루베리를 어떻게 심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논은 수평하잖아요. 물이 항상 수평하게 잠겨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땅을 파고 블루베리를 심었어. 논은 점토질이니까 물 빠짐이 안 좋아. 100번 심으면 100번 다 죽어.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가 논을 빌려주자마자 그 논에다가 마사토 있어요. 마사토를 가지고 심을 수 있는 두둑을 만든 거야. 열을 만든 거예요. 고랑을. 두둑만 만들어 놓은 거죠. 폭은 1m, 높이 50cm. 그걸 줄을 쭉쭉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심었어요. 그러면 두둑을 왜 50cm를 만들었을까? 블루베리는 아무리 나무가 커도 30cm까지 뿌리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논에다 심었지만 마사토를 가지고 두둑을 높이 50cm 하고 그 다음에 폭을 1m를 했구나. 일단 물 빠짐을 해소한 거예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는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요. 유기물이 하는 일은 통기성을 좋게 해주고 보습 효과가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농장에서 와서 보시면 알아요. 저는 제 농장에다가 매년 유기물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심고 그 위에다가 유기물을 멀칭한 거예요. 근데 유기물도 기왕이면은 산성 유기물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거기에 보면 조경수로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주로 연산홍, 진달래, 철쭉 이런 것이 많아요. 블루베리는 바로 진달래과 식물이에요. 진달래과 식물. 즉 진달래와 소나무는 궁합이 잘 맞아요. 여러분 남산에 가면 커다란 소나무 아래 보면 전부 다 다른 건 다 죽는데 진달래는 잘 자라요. 즉 블루베리와 소나무와 블루베리가 소나무와 진달래가 궁합이 잘 맞듯이 그 블루베리와 식엽수와 관련된 부산물, 특히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걔들을 멀칭을 해주면은 아주 잘 커요. 아주 보통 잘 크는 게 아니라 아주 잘 큽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시면은 그냥 소양강 블루베리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고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블루베리가 저래도 잘 자라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